믿었던 가족이 나의 전부였던 아들이 누군가의 잔혹한 계략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밝혀내야 했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정옥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던 순간 제 시선은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지요.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도현이, 그 모습은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고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라 제게는 도현이밖에 없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허리가 휘어져도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그 덕분인지 도현이는 제 기대 이상으로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현이가 집으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장미라.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하며 제 앞에 앉은 그녀는 깔끔한 말투와 단정한 태도로 첫인상을 좋게 남겼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현이랑 함께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늘 걱정했던 게 바로 혹시 잘못된 인연 만나면 어쩌나였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미라는 나긋나긋하고 싹싹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울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아들이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제 손으로 이끌어낸 세월의 무게가 보상받는 듯 했고, 이제야 제 인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요. 아들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믿으며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신혼집에 들르면 미라는 언제나 상냥하게 차를 내주었고 제 얘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듯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령 제가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급히 뭔가를 숨기는 듯한 인기척이 들렸고 미라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집이 좀 어수선해서 라며 웃어 넘겼지만 저는 어쩐지 모르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또 한 번은 부엌에서 물을 뜨러 나간 미라가 휴대전화를 받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누군가와 대화하더군요. 알았어, 이번엔 확실하게. 순간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돌아선 미라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저에게 과일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더 이상한 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활기차던 아이가 요즘 들어 잔뜩 지쳐 보였거든요. 집에 다녀오면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고 제 앞에서도 뭔가를 숨기는 듯한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현아,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힘들어? 제가 조심스레 물어도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엄마,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라고만 대답했죠. 그 대답을 믿고 싶었지만 제 속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말 못할 무언가가 저 아이를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도 며느리는 여전히 싹싹하고 다정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불안한 기운이 곧 우리 가족을 뒤흔들어 놓을 커다란 비극의 전조였다는 걸요. 며느리 미라가 보여주는 잔잔한 미소, 그 안에 숨은 낯선 기운을 처음 느낀 건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늦게까지 회사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걱정돼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라 미라였죠. 어머님, 오늘 도현이가 야근이라 좀 늦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 목소리 끝에 묘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제 마음과 달리 미라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침착했지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스치고 지나간 건 말할 수 없는 섬뜩한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 우연히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며느리 같았는데 그녀는 검은 패딩을 입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짓은 익숙했고 미라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지만 제 귀에는 분명 들렸습니다. 성우 오빠,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그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고 들키지 않으려 벽 뒤에 숨어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도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습니다. 미라는 식사 자리에서 연신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결국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 곧 다 끝날 거야.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런데 돌아온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서는 어머님 더 드실래요? 하며 상냥하게 웃어 보였죠. 그 웃음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보다 말수가 줄고 얼굴에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술을 마시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도현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니? 제가 묻자 아들은 눈길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있었고 제 본능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며느림이라는 제 앞에선 언제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면 먼저 나서서 들어주고 집에 찾아가면 어머님 손 시리시죠. 따뜻한 차 드세요 하며 살갑게 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그림자를 저는 이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에 잠을 깼는데 화면에는 아들 도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놀라 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낯선 남자의 숨소리와 이어지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됐어, 이제 끝났다. 그리고는 뚝 끊겨버린 전화. 제 손에서는 휴대폰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그 이후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친 건 하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한 일이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분노와 공포 속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간 병원 응급실. 저는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흰 천으로 덮인 아들의 몸, 그 아래로는 단 한 번도 다시 볼 수 없는 도현이의 얼굴이 있었죠. 도현아, 도현아, 눈 좀 떠봐. 제 목소리가 병원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 무릎은 바닥에 박혔고
손은 덜덜 떨려 천을 걷어 올리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얼굴, 미동도 없는 그 모습이 꿈 같았어요. 아니, 차라리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추돌을 당했습니다. 즉사였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사고? 즉사? 너무 갑작스러워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선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솟구쳤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라였습니다. 어머님, 흐느끼며 달려와 제 옆에 무릎을 꿇더군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부짖는 모습. 겉으로는 누구보다 절망한 아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눈물조차 어딘가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절을 하고 향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라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현이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차분하고 정제된 태도, 눈물은 있어도 그 눈빛에는 이상하게 슬픔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장례가 끝나고 나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사망 보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꽤 큰 금액이 걸려 있었는데 며느림이라는 변호사와 함께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어머님, 이런 건 절차니까요. 도현이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둔 거예요. 당연한 권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심장은 그 말에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저토록 차분하게 보험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날 문틈으로 들었던 그 말, 그리고 사고 직전 제게 걸려왔던 의문의 전화. 됐어, 이제 끝났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제 가슴속 본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이건 누군가 계획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만 해온 여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문을 왔던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강태수 민간 탐정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잃을 게 없습니다. 제 아들의 죽음만큼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현이가 쓰던 물건들이 담긴 상자, 그의 차키, 수첩,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흐려진 시야 속에서 저는 그 메모리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현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앞에 두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키와 수첩은 아직도 아들의 온기를 머금은 듯했지만 이미 주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금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유독 제 시선을 끈 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바로 탐정 강태수를 불러냈습니다.
이게 아들 차에서 나온 블랙박스 메모리예요. 확인 좀 해주세요. 분명 뭔가 있을 겁니다. 강태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장비를 꺼내 파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고 직전에 아들 도현이가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 옆에 있던 휴대폰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현 씨,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장미라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있었다니. 강 선생님, 이게 증거 맞죠? 이걸로 모든 걸 밝혀낼 수 있겠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황과 증언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저는 강태수와 함께 변호사 윤선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여사님, 싸움이 길고 지저분해질 겁니다. 상대는 돈과 인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증거를 확보하려면 철저히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만 풀 수 있다면 어떤 싸움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현이의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은 사고 전 도현이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리님, 요즘 무슨 문제 있으세요? 자꾸 혼자 전화 받고 표정이 어두워지시던데요. 맞아요. 며칠 전엔 술자리에서 혹시 내가 없으면 엄마 잘 부탁한다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상했죠. 그 말들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또한 시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라가 가끔 몰래 만나던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이웃이었죠. 사진은 없었지만 묘사된 인상은 제가 목격했던 검은 패딩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탐정 강태수는 즉시 그 남자의 신원을 추적했고 이름은 오선구, 미라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남편과 아직도 연락을 한다고요? 그럼 아들의 죽음도? 제 말에 윤선영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보험금 액수와 시점, 그리고 이 전 남편의 재정 상태까지 조사해 보니 모든 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 하지만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으니까요. 제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음모였다는 걸.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요즘 괜찮으세요?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그녀는 여전히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속내가 훤히 보였습니다. 제 입에서는 차갑게 뱉어졌습니다. 미라 씨, 도현이 죽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제 가슴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블랙박스에서 흘러나온 미라의 목소리, 그리고 전 남편 성우의 정체까지 드러난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며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탐정 강태수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성우의 과거 기록을 추적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와 도박 빚으로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고, 미라와 이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금전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보험금 액수와 성구의 빚 규모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구가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은 주먹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윤선영 변호사 역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험사 측에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던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 이 서류를 보세요. 사망보험금 청구 일자가 도현 씨 장례 치르기 하루 전날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장례 후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이라니 누군가 이미 도현 씨가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끝까지 밝혀낼게. 내 억울함 절대 묻히지 않게 할 거야. 며칠 뒤 저희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태수가 정리한 자료, 블랙박스 영상, 보험 서류, 그리고 회사 동료들의 증언까지 모든 걸 제출하며 호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아들의 죽음 뒤에 분명한 음모가 있습니다. 제발 다시 수사해 주세요. 담당 형사는 처음엔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유족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재까지는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된 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더 확실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여기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 목소리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결국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조사부에 다시 넘기겠습니다. 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부에 발설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 켜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라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오해를 받는 것 같아요. 도현이 죽음에 제가 어떻게 관여하겠습니까?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남편을 잃은 사람인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고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잠시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 눈물 뒤에 숨어 있는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직전 블랙박스에서 들려온 목소리, 보험금 서류의 날짜, 성구와의 은밀한 만남, 이 모든 게 제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절대 속지 마라. 미라 씨, 네가 아무리 울어도 난 내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낼 거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얼굴은 순간 얼어붙더니 곧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지켜보세요. 결국 아무것도 증명 못하고 끝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도현이 사진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간다. 너를 죽음으로 내몬 그 자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사님, 말씀해 주신 정황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출석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아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겠구나.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고 전날 도현 씨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며칠 동안 많이 지쳐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곤 했습니다. 뭔가 두려워하는 듯 했죠. 그렇다면 며느리 장미라 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전 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속 목소리, 분명 제 며느리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직전 현장 근처 CCTV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차주는 오성구, 확인해보니 장미라 씨의 전 남편이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던 그 남자, 바로 성우가 맞았던 겁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미라와 성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뉴스에도 짧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명 대기업 직원 교통사고 사망 사건, 유족의 제보로 재수사 착수, 아내와 전 남편 연루 의혹 제기. 순식간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보험금 노린 거 아니냐. 아내랑 전 남편이 손잡고 남편 죽였다니 이런 악마가 어디 있냐.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라의 방역은 더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미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시고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정신이 흐려지신 거예요. 그녀의 태도는 차갑고 뻔뻔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네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담겼어. 성우랑 짜고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잖아. 그러자 미라는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싹할 만큼 여유 있는 미소. 증거라고요? 그깟 목소리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결국은 다 무너질 겁니다. 경찰도 세상도 제 말을 믿게 될 거예요. 그녀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미라야. 세상이 널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은 널 못 속여. 결국 네 죄는 드러날 거다. 며칠 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성우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오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사고 직후 미라 명의의 계좌로도 수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처럼 혼자 울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응원을 받으며 끝까지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라 측 변호사는 언론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희생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근거 없는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제기된 증거는 모두 불완전하며 전 남편과의 관계 또한 단순한 지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다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반드시 네 억울함 풀어줄게. 저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아.
경찰 조사가 이어진 지 몇 달 후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제 심장은 쉴 새 없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리자 미라와 성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였지만 태도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특히 미라는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오면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제게 스치자 제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재판은 서류와 증거 제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 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가장 먼저 틀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비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도현이, 그리고 이어진 미라의 목소리. 도현 씨,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며느리 목소리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었죠. 들으셨죠? 저 목소리 제 며느리 맞습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검찰은 이어서 계좌 내역과 보험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성우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현금, 그리고 곧바로 미라 계좌로 들어온 거액, 또 장례 하루 전날 작성된 보험금 청구 서류, 모든 정황이 두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라의 변호사는 교묘하게 반박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계좌 거래 역시 개인 간 금전 거래일 뿐 범행과는 무관합니다. 제 의뢰인은 억울합니다. 남편을 잃고 정신적 충격 속에서 단순한 의혹만으로 범인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순간 미라가 의자에 앉아 연극처럼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라는 듯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닦아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눈물이 진짜라면 왜 내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담겼겠니? 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겠니? 바로 네가 우리 도현이를 죽인 거야. 재판장은 법정 내 질서를 지키라며 저를 제지했지만 제 울부짖음은 이미 방청객들의 가슴에 각인된 듯 했습니다. 검찰은 증인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사고 전 한 대리님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자주 몰래 전화를 받으셨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술자리에서 혹시 내가 없으면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라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그 증언들이 이어지자 방청석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미라와 성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남편 죽음에 관여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인일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분노는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미라가 잠시 제 쪽을 흘끗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다, 이제 끝이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결국 네 죄를 심판할 거다. 그날 밤 저는 도현이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까지 왔다. 너의 억울함 반드시 풀고 말겠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다. 재판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세간의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습니다. 법정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피켓을 들고 진실을 밝혀라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두 번째 공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제대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공개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허술한 증거라 미라와 성구가 빠져나갈까 두려움이 앞섰지만 동시에 기대와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미라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억울한 피해자인 양 보였습니다. 성우 역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딘가 비웃는 듯한 표정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성우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법정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구 오빠,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도현이만 없어지면 보험금은 바로 들어올 거야. 걱정 마. 차선만 바꿔 끼면 사고 난 것처럼 보일 거다. 절대 들키지 않아 순간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열했습니다. 들으셨죠?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두 사람의 목소리예요. 판사는 방청석을 진정시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지만 녹취 파일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변호사가 급히 나서며 외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파일일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녹취는 조작 흔적이 없는 원본입니다. 음성 또한 피고인 장미라와 오성우의 목소리와 98% 이상 일치한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변호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성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고 미라는 차가운 땀을 흘리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또 다른 증인을 불러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법정에 서서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사고 직전 검은색 SUV 한 대가 도현 씨 차량을 바짝 뒤쫓는 걸 봤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분명 오성우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얼굴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증언에 선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하지만 판사는 단호히 제지하며 그를 앉혔습니다. 방청석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누구도 미라와 성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경악으로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도현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 내 억울함, 엄마가 끝내 밝혀내고 있어. 그날 법정을 나서는 미라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입술, 초점 잃은 눈빛, 그리고 흔들리는 걸음걸이. 그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버둥 치며 살아남으려 할 테니까요. 마지막 공판 날, 법정에 앉아 있는 제 손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어진 싸움, 끝없는 오해와 절망의 시간을 지나 이제는 결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와 오성우는 공모하여 피해자 한도현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가 인정됩니다. 피고인 장미라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오성우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술렁였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도현아,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렸다.
미라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법정을 나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초라한 눈빛이었지요. 성우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지만 진실까지 묻을 순 없었다. 결국 죄는 드러나고 심판은 이루어졌다. 재판이 끝난 뒤 제게는 또 다른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소율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는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된 아이. 처음엔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현이가 생전에 늘 했던 말. 엄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소율이만은 지켜줘. 저는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소율이를 제 품에 안기로요. 처음 소율이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야. 엄마가 나쁜 사람일 리 없어. 그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학교에 다녀오면 따뜻한 국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곁에 앉아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금씩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어느 날 소율이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리고 싶어. 아빠가 예전에 내 그림 잘 그린다고 했거든.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저는 소율이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화실에 등록시켰습니다. 아이는 몰입했고 점점 그림은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얹을 때마다 아이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율이는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선 아이는 어엿한 화가의 꿈을 꾸는 소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빠가 천국에서 지켜봐 주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도현아, 내 딸 잘 자라고 있어.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지켜낼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 도현이의 사고 소식을 듣던 날처럼 창밖엔 여전히 별빛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가슴이 이제는 희망과 평온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때로 너무도 잔혹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지켜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이 아이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 고통의 시간은 결국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싸웠고 끝내 진실을 밝혀냈으며 이제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도현아, 보고 있니? 엄마가 해냈어. 널 잃은 슬픔 속에서도 결국 우린 희망을 찾았단다.